자, 예금거래의 상대방 많죠. 자연인인 개인과의 거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한 없습니다. 그죠? 우리 예금하는데 제한 받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죠. 예. 우리 개인들이 그 당좌 예금 가입 못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큰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제한 능력자와의 거래. 제한 능력자. 누구를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까?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자가 제한 능력자입니다. 우리 민법에 이런 게 있죠.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 이거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는 자기 혼자 유효한 법률 행위, 계약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이런 걸 행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어디서 책 100권, 위인전 100권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상인의 속임수에 꿰어가지고 이거를 할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까 법정 대리인 누굽니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나 후견인입니다. 친권자라는 보통 친권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법정 대리인을 해서 대리인이 어떻게 그 할부 계약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취소를 하면 돼요.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과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 잘 보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성년 후견계, 이건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년 후견계 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 옛날에 그 금치산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다. 미성년자처럼. 그런데 피한정 후견인은 차이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은 있습니다. 인정받아요. 차이점 뭡니까? 위와 밑에를 보시면 자 보세요. 잘 나가다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그냥 부족하여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 차이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설명을 쉽게 한다고 잘못 설명하면 좀 항의를 받을 것 같아서 조금 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그냥 여기가 계속 나가 있는 상태예요. 나가 있는 상태. 항상. 얘는 돌아왔다 나갔다 돌아왔다 나갔다 하는 거랑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그래서 여기는 지속적이고 여기는 그냥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만큼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다.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다 보니까 대신 피한정 후견인은 네가 이러이러는 것들 하려고 하면 그때는 법정 대리인, 즉 후견인 동의를 받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걸 공부를 했을까요? 자, 이런 제한 능력자들이 은행에 예금할 때 은행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죠. 예금도 계약인데. 그래서 은행이 이런 제한 능력자 예금 거래하는 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 이거 배우려고 한 거예요. 다만 당좌 예금 거래는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의 단독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은행이요. 고객으로부터 돈 받는 건 그 고객이 어떤지는 몰라도 은행이 받는 입장이잖아요. 받는 입장.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다 받는다 이거예요. 왜? 돌려달라고 하면 취소하면 어떻게 해요? 돌려주면 되니까 그냥. 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예금 거래에 아무 문제가 없다. 돌려주면 그뿐이다. 하지만 당좌 예금은 아니다. 이건 위임 계약을 해야 되니까 단독 거래 허용 안 된다요. 자, 이번엔 대리인과의 계약입니다.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 있죠. 그때는 예금을 받을 때는 대리권 존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예? 여기 이거 기본적인 그 컨셉이 뭡니까? 은행이 고객으로 돈 받을 때는 안 따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 왔는지 대리권을 갖고 왔는지 뭐 안 따져 우리가 받을 때는. 근데 어떨 때는 철저하게 따져요? 돈을 찾아갈 때, 줄 때는. 그죠? 그래서 예금을 지급할 때는 이중 지급할 위험이 있죠? 대리인이라는 대리권을 사칭해가지고 온 사람한테 주면 나중에 진정한 예금 소유자가 왔을 때는 또 줘야 되니까. 이중 지급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대리권자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라. 대리도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네가 나 대리해 해가지고 인감증명서나 이때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내가 서명했다 이런 확인서가 붙어있는 원래 본인의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보내는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임의 대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반면에 법정 대리는 이건 법으로 대리하는 권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미성년자면 법정 대리인 누구죠? 친권자나 후견인입니다. 이건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하면 되는 거고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의 대리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럼 후견 등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부재자다 그러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고 법원의 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판서로 확인하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고 확인 서류는 사망자 유언 법원의 선임 심판서로 확인을 한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경우 어떤 경우에 대리인이 누구에 해당되고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 이거 연결해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예금의 중도 해지와 예금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의 주요 임무가 가중된다. 자, 예금을 만기 안 되는데 중간에 해지를 하면 이때는 정말 잘 봐야죠. 예? 이게 사기꾼들이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때는 더 주의를 한다. 주요 임무가 가중된다. 그래서 위임장 갖고만 하지 않고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요. 대리인 위임장 같은 위조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한테 전화 걸고 뭐 이래서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과의 거래할 때는 외국인과의 예금 거래 성립 효력은 당사자 간에 그 예금 계약에 관해서 어떤 법률에 관해서 합의가 없으면 어디 법률에 따른다? 행위지. 행위지가 어디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예금 거래할 때 행위지는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예금 거래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법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외국인이라도 거주자이면 또 여러분 나중에 외환 쪽 가면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나누거든요. 예.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다 이게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이라도 이렇게 거주자에 해당되면 은행과 원화로 예금 거래하는 건 그냥 자유롭게 합니다. 원화로 하는 건. 비록 비거주자라도 외국한 은행, 외국한 은행, 이거 외국한 거래은행 지정돼 있죠. 그래서 외국한 은행과 예금 거래하는 거는 뭐 무방하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과 거래할 때는, 자, 일단 회사와 거래할 때는 우리 회사의 대표권은 누구한테 있죠?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대표이사한테 회사 대표권이 있는 거고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업무 집행사원, 이게 무한책임사원입니다. 여러분, 합자회사라는 것은 무한책임사원, 회사가 잘못됐을 때 자기 지분 한도, 출자 한도까지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서로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어쨌든 업무집행사원이라고 해서 이게 대표이사랑 거의 유사한 겁니다. 무한책임사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대표권을 행사한다. 자, 당좌 거래할 때는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등을 받아가지고 실제 법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표자 엄격하게 확인해라. 당좌 거래할 때 뭐 받는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서류 같은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밖에 예금 거래할 때는 신규 개설 신청서에 회사명, 주소, 그리고 대표권자 성명, 인감 요거 받아두면 좋간다. 그래서 당좌 예금 빼고 나머지는 등기부등본하고 인감증명서에 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만 받으면 된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면 시험에 틀린 거예요. 당좌 거래는 이걸로 확인해야 됩니다.
거래 명의를 대표권자로 하지 않고, 근데 회사가 예금 거래하는데 대표자 이름으로 안 하고요. 뭐뭐 땡땡 회사 경리부장 땡땡땡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무방.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땡땡 주식회사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개설하는 건 하지 마라. 이렇게 개설은 못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왜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보세요. 위에 땡땡 뭐 주식회사 경리부장 누구누구 하면 이거는 회사의 예금입니다. 하지만 이게 명확한데 어느 정도 명확한데 근데 땡땡 주식회사 직책 없고 그냥 누구누구 이렇게 만들면 이게 회사의 예금인지 이 회사에 다니는 땡땡땡 개인의 자격으로 예금한 건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피하라는 거고, 그 밖에 회사의 지점, 지사, 출장소인 경우에는 지점장, 지사장, 출장소장 명의로 예금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공동대표이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거래하느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하죠. 공동대표이사. 예금 거래도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은행이 공동대표이사 중에 어느 한 사람과 예금 거래를 만약에 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은행이 선의인 이상 은행은 그 거래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여러분, 선의가 뭡니까? 선의, 악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할 때는 선의는 착하다는 의미죠. 착하다. 악의는 악하다,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법에서의 선의, 악의는 이 의미만 해석하면 안 되고 법에서의 선의라는 것은 나는 그런 걸 알지 못했다. 그럴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하는 게 선입니다. 알면서도 그러면 악입니다. 알면서도 나쁜 짓 하면 악이고 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선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대표이사 중에 어느 한 사람과 예금 거래를 했으면 은행이 선의인 이상 은행은 그 거래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근데 당좌 거래의 경우에는 유효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어느 한 사람과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좌 예금은. 공동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을 어느 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취했을 때는 그 중에 어떤 대표권을 둘 중에 하나 이 사람한테 그냥 포괄적으로 다 위임한다. 이거 안 돼요. 포괄적 위임은 안 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행위에 대한 개별적 위임은 허용. 그래서 포괄적 위임은 안 되고 개별적 위임은 허용입니다.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느 계약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개별적으로 한 사람한테 위임을 시키는 거 이건 가능합니다. 자, 외국 회사와 거래할 때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받아서 한국 내 대표자와 예금 거래하면 되고, 하지만 외국 회사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외국 회사는 계속적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좌 계좌 개설은 안 된다. 당좌 거래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당좌 예금 항상 좀 특이하게 다루죠.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시험에 모르면 당좌 예금을 답으로 체크를 하면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법인과의 거래. 학교 법인의 예금은 여러분 학교 법인에서 무슨 학원 해가지고 뭐 초, 중, 고 심지어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있는 이런 학원 법인들 있죠. 그래서 학교 법인 예금은 무슨 학교 법인 이사장 누구누구 이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학교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건 어디서 일단 학교에 관련된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 해당 학교 초, 중, 고 이 각 학교에 속하는 예산의 편성 그리고 요 학교에 배정된 돈 쓰는 거 집행하는 거 이런 거는 학교장의 권한 내에서는 학교장 명의로 예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느 학교 법인 여기에 속해 있는 요 고등학교 교장이다. 근데 예산이 떨어져 나왔는데 여기서 쓸 수가 있어. 우리 학교만. 그러면 학교장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 요거 갖고는 이
이사장이 아니라 학교장 명의로 예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나 자치단체와 예금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예금 거래 행위의 법적 성질은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예금 거래하면 이걸 우리가 공법관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공법은 아닙니다. 그냥 사법관계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 예금주의 명의는 그 공공단체로 합니다. 하는데 출납사무, 그 담당하는 사람들 있죠. 은행 뻔질나게 왔다 갔다. 요거는 임명된 출납원이 담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입출금과 관련해서는 요 출납하는 담당원을 거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예금주 명의는 그 공공단체로 하고